요즘 눈에 띄게 아파트 분양 광고가 많이 보이는데 특히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 분양 시장이 뜨겁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서 나선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얘기는요. 네. 저희가 항상 기사를 봐도 네네.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볼 게 네네네. 지금 제가 앵커 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강남 3구의 재건축 단지, 뭐 강남 자체는 이제 워낙 네. 비싼 땅이 돼서 네. 어디든 다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청약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만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 평당 네.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8천만 원 넘는데도 나왔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3.3제곱미터당 가격이 이미 예. 4천만 원을 이렇게 넘어섰고요. 평균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재건축 시장의 과열 양상이 네.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파급되고 있고 네. 또 기존 주택 가격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약 경쟁률도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430대 1을 청약 경쟁률이 넘어섰고요. 또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에도 이미 306대 1을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청약 306대 경쟁률까지 1이요?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보이고 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청약 열기가 강남뿐만 아니라 네. 또 수도권, 또 비강남권인 마포와 또 서대문구에서도 과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여기에다가 집값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를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이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사실 좀 따로 마땅한 없는 수단이 거죠, 없고 그렇죠. 예. 이제 또 하나 대안으로 하는 게 이제 택지 서울 인근에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파트 공급이 8.15 대책 이후에 공급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공급될 수 있는 게 이제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특히 그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 재건축 또 한강 중심에 예.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8.15 대책에서 예, 예. 일단 이전에는 빨리 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 여기 예. 대출도 많이 받고 해서 예. 좀 장려를 했는데 이게 예. 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갑자기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수요는 늘었고 집값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네. 사실상 그러니까 정부 대책이 좀 어긋난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8.15 대책이 사실 이제 대출 규제에 좀 억제를 두는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 네네.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희소성, 이제 공급되는 수 있는 곳에 대한 희소성이 더 높아지게 됐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요가 집중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몰리게 하려고 예. 지금 뭐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고 하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전 되게 좀 예. 근데 이제 예. 중도금 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하긴 했지만은 네. 사실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를 이제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로 하긴 했지만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투자자들이 시중에 부동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출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서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단기에 투자를 해서 분양권 전매에 의해서 바로 이제 억대씩 그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았고 오히려 공급 물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네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대감만 더 주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강남에서는 지금 청약 광풍이다 이런 말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있고요. 예.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지방 분양 시장은 청약 제로다. 노무현 사태가 속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이렇게 분양 시장이 양극화되는 현상, 이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자금의 투자처는 좀 안전한 곳을 이제 찾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물리는 곳에서 바로 이제 거래도 잘 될 수 있고 이렇죠. 그래서 비록 이제 가격이 이렇게 비싸고 청약 경쟁이 심하고 이러더라도 바로 이제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황이 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나섰죠.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좀 뉴스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네네. 정부가 이제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연말까지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컴플레인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이 이게 뭐 제도는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하고서 예. 시행을 하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보금자리론에 의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대상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 또 대출 받는 것도 뭐냐면은 1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5억까지 됐었던 걸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80% 지금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매매 가격이 5억 5천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실제 그 하지 말라는 보금자리론으로 얘기겠네요. 살 수 있는 게 별로 이제 없다는 얘기가 되죠. 네. 네네.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네네. 보금자리 수요 같은 게 일단 그 예. 은행으로 가야 될 거. 그러니까 보금자리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당장에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네. 경우에는 이제 뭐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러면 결국 더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나 또 이제 정부와 관련되는 이와 같은 이제 주택도시보존공사라든지 뭐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에서 일종의 그 이제 정책금융적 지원을 받는 건데요. 네. 이런 게 이제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냐면 또 은행권도 이제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하고 나서 또 깐깐해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더 불리한 조건으로 이제 잘못하면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기야 정부가 이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투기 과열지구 예.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예, 있다고 예, 하는데요. 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미봉책일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정책이 좀- 어쨌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규제 효과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팔 거의 수 있는? 예, 예. 분양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기 전까지는 전매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고 또 이제 청약에 대한 자격도 이제 또 제한을 하게 되고 근데 대개 이제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는 거는 전매 차익이 있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그 규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좀 보니까 그 앞에 예. 청약하는데 앞에 가면은 막 떴다방이라고 그래갖고 그렇죠. 뭐 이동 어떻게든 뭐 해서 다 중개사무소도 많이 한다면서요. 있죠. 그런 네, 건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나요, 이게요? 이제 지금 이동중개사무소는 사실은 이동식으로 천막 등을 설치해가지고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해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불법으로 중개사무소에서 뭐 이렇게 근무하지 않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아직 이제 전세를 해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예. 그렇고 전세를 연장해야 되나 아니면 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정말 돈을 당겨서 집을 사야 되나 네. 그러다가 또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보실 때는 언제까지 상승할까 아니면 지금이 적기인다 아니면 좀 더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8.15 대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조금 기다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8.15 대책에 의해서 오히려 또 이게 정책 효과가 역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8.15 대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빠졌던 것이 뭐냐면 이게 LTV나 DTI 규제 같은 거 예. 이게 이제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게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하게 되면은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적정 주택 공급수를 또 초과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은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이 좀 이렇게 내려갈 생각이 수도 있다. 됩니다. 이런 네네네네.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만큼 그리고 물량이 더 이제 풀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네. 대책을 내놓게 되면은 네.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상대적으로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이 당장 정말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워지고 고민이 많아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좀 시간을 지켜서 봐야 된다 이 부분 외에도 또 내 집 장만을 하는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알짜배기 정보 좀 팁 좀 알려주시죠.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좀 이제 뭐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네. 저기 하긴 한데요. 예. 우선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이런 시차 같은 걸 또 잘 이용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DSR 이제 총 부채 관리 네. 이것도 이제 여러 뭐 부채를 다 따져가지고 이제 대출 원리금 상환 따지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올 12월 말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좀 마련을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이제 그 대책으로 인해서 서서히 또 이제 뭐냐면 미분양 주택 수가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무주택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이용할 수 있는 현재도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거는 아직은 이제 규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또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